언니, 잘 지내? 나야, 유나. 뭐야? 네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도 다 있네? 무슨 일인데? 글쎄 들어봐. 나 S은행에 들어가게 됐어. 그 모두가 다 아는 S은행 말이야. 심지어 나 바로 본사에 배치됐잖아. 대박이지?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어제 입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끼리 프렌치 레스토랑 다녀왔어. 엄마가 입사 축하한다면서 엄청 고급진 원피스 선물해줬고, 아빠는 500만 원이나 하는 다이아 목걸이 사줬다? 사회인 된 걸 축하한다면서 말이야. 좋겠지? 또 옷이랑 액세서리 선물 받았어? 이미 집에 넘쳐날 정도로 많잖아. 내가 쓰던 방에까지 갖다 놓을 정도로. 축하 선물이라잖아. 근데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거야? 하긴 언니는 이렇게 축하받은 적이 없으니까. 듣보잡 중소기업에 들어간 인생 패배자잖아. 뭐? 누구 보고 패배자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릴 적부터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지잡대 들어가서 놀기만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도 전부 걷어차고 진심 뭐하는 곳인지도 모를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장려면서도 책임감 없이 집에서 나가버린 쓰레기 같은 불효녀의 인생 패배자 맞잖아. 언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딱히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도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갔고 내 실력으로 취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개받은 곳들도 거절한 거야. 그리고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안 할 뿐인 거잖아. 영상 제작 회사라고 몇 번을 말해? 자꾸 변명만 늘어놓네. 언니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나는 언니랑은 다르게 유치원 때부터 성적도 좋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결국 대학도 좋은 곳 가서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도 들어갔어. 이런 효녀가 또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이쁨 받는 거지. 아, 그래 알았다고. 귀에 닦지 않겠어 정말. 아빠나 엄마나 언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었다고. 딸은 나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러더라? 언니가 집 나가고 나서부터 엄청 좋아하던데? 드디어 진짜 가족끼리만 살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그러셔? 그래봐야 난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성격 파탄자인 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게 말하네. 그 태도 안 고치다가 진짜로 호적에서 파이게 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엄마가 절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뭐 나도 일단 모자란 언니는 쪽팔리기만 하니까 찬성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난 아쉬울 게 없거든. 센 척하기는. 불쌍해라. 그래도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내는 게 어때? 언니가 보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은 내 옷 한 벌값도 안 되고 난 천재라서 금방 언니 연봉도 뛰어넘을 거니까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도 안 하면 진짜로 언니 존재를 아예 잊게 될지도 몰라. 말 안 해도 생활비는 계속 보낼 거야. 그래도 착각하지 마. 생활비를 보태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를 내줬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너나 부모를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엄마 아빠랑 새 정장 좀 고르러 가볼게. 아무래도 큰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단이나 만한 중소기업과는 달라서 말이야. 그럼 안녕. 오랜만이네. 엄마야. 잠깐 연락 되니? 엄마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이스피싱이라니. 집에서 나간 지 고작 몇 년 된 거 가지고 벌써 네 엄마도 잊어버렸다 이거야? 아니, 아무리 내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의심돼서 그랬어. 근데 무슨 용건이야? 생활비 때문에 연락했어. 돈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해서. 응? 왜? 실은 유나가 S은행을 그만뒀거든. 2달 전에. 아니, 벌써?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상사랑 잘 안 맞았다나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크게 혼났대. 유나가 뭐 좀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저 금고에서 살짝 돈을 빌렸을 뿐인 건데. 아니,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은행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야? 혼난 정도에서 그친 걸 보면 오히려 그 상사 완전 착한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크게 꾸짖을 필요는 없잖아. 불쌍하게 말이야. 유나가 쪽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상사 뺨을 때리는 바람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대. 아휴, 손도 아팠을 텐데. 마음 아파 정말. 무조건 100% 걔 잘못이잖아. 횡령에 상사 폭행까지 하다니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유나 그만두게 하겠다고 직접 전화했어.
아무리 대기업 은행이라고 해도 유나한테 상처를 주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일 못 시켜 나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인데 다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유나도 상처받은 후로 토라져서는 맨날 방에 틀어박혀 있어. 그럼 걔 지금 백수라는 소리야?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유나가 처음으로 혼난 거라 크게 상처받았단 말이야. 그냥 잠깐 안정 좀 하다가 바로 다시 취직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천재니까. 그래, 뭐 대강 사정은 알겠는데 왜 내가 생활비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 생활비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생활했으면서 내가 그거 좀 늘려봐야 크게 바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유나가 말하길 내가 보내는 돈은 유나 옷 한 벌값도 안 된다던데? 사실은 네 아빠가 쓰러지셨거든. 뭐? 저번 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 뇌경색이라고 지금도 아직 입원 중인데 이제 우반신을 못 움직이게 될 거래. 그래서 일도 계속 못하게 될 것 같아. 뭐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준 거야? 왜냐니? 너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그랬지. 네가 돌아와도 골치 아프기만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는 일 못해.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나도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 이대로 가다간 예전처럼 유나한테 옷도 못 사주게 생겼어. 유나가 다시 취직해서 우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생활비 좀 늘려주렴. 네 소중한 동생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연 끊자. 뭐?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야. 보내던 돈도 끊을 거고 2번 다시 그 집엔 안 돌아가. 이젠 그냥 나 잊고 살아.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끊는다니 절대 안 돼. 힘들게 낳아줬더니 제대로 된 학교랑 회사에는 못 갈 망정 하다못해 돈이라도 꼬박꼬박 보태서 효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나를 능력 없는 불효녀 취급만 하잖아. 난 혼자 힘으로 독립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어. 내 앞가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서 맨날 어리광만 부리면서 사치나 하고 사회를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 백수가 되어버린 유나와는 다르다고. 근데 왜 내가 능력 없는 년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유나한테 낭비나 시켜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여태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다니 엄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부모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딱히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부당함에 예의하면서 따를 정도로 둔하지도 않아. 나를 그런 취급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낫겠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설마 진짜로 연을 끊을 생각이니? 그래, 그렇다고 말했잖아. 마침 잘 됐네.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싶었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마. 유나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사 갔을 때 진짜 가족끼리만 지내게 되었다면서 기뻐 날뛰었다더만. 아니, 그건 오해야. 어차피 나는 아빠가 쓰러진 사실도 못 전해 듣고 엄마한테 잘 지내냐는 한마디조차 못 듣는 년이잖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뭐.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라고. 지금까지 소홀히 대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지금은 너 말고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뭐든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옷이든 액세서리든 차든 뭐든 유나한테 사준 것만큼 똑같이 사줄게. 그니까 제발 좀 도와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들한테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유나를 그따위로 키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 죽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하든 해야지 어쩌겠어? 나는 연 끊을 거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부탁이야, 유주야. 이야, 드디어 내 이름이 기억났나 봐?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완전히 까먹은 줄 알았지. 뭐 이미 늦긴 했지만 말이야. 그럼 잘 지내.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유나는 나는 부려먹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며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백수가 되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소액결제만 왕창하면서 엄마가 알바로 번 돈과 아빠 연금만 갉아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빠는 우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병간호를 해주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해본 적도 없는 알바와 아빠 간호, 일도 안 하고 노는 유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한데 슬슬 한계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엄마랑 유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고 혹시 몰라 핸드폰까지 바꾸고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사하는 김에 친구에게서 고양이도 분양받았다. 지금은 고양이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험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31살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원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법과 경영을 공부한 뒤 대학원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전 겪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아들 부심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짓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 안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응,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배가 그러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대.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분위기 적응하는 게 더 힘들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나도 너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네가 부럽다. 눈치 없다고 잔소리만 듣는데 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래? 아, 어쩌지?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 해. 너 요즘 부모님 자주 만난다?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맨날 만나냐?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나 봐. 거절하는데도 오늘은 꼭 저녁 먹자고 하시네. 야, 그래도 챙겨줄 때 고마워해. 나중에 그러지도 못한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그나저나 너는 요즘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어? 지난번에 어머니 가기 어렵다고 했잖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오빠도 전역하고 취업했고. 아, 말 안 했나? 우리 오빠 이 회사 다녀. 아, 정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보험 영업직이긴 한데 이제 입사 6개월쯤 됐을걸? 근데 실적이 좋은가 봐. 맨날 무슨 상도 받아오던데? 오,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보다. 그때 말주변 좋다던 그 오빠 맞지? 응.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에 시작한 건데 괜찮은가 보더라고. 근데 너 우리 오빠 기억하네? 이참에 우리 오빠 만나볼래? 뭐? 내가 너네 오빠를... 에이, 어떻게 그러냐. 뭐 어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너 그러다 내가 옳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쭈,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신우이랑 올케 사이 갈등 엄청 많다는데 너랑 나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약속 잡을 테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보자. 아, 알겠어. 저는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친구 녀석과 운 좋게 동반 입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제 친구이자 시누이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은 제 친구의 오빠였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친구는 예외였습니다.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오빠를 존경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입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이어준 인연으로 저희는 마음 편히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이별을 경험할 경우에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올 크리스마스면 2주년인데 미리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언제 인사드리려고? 우리끼리 대충 상의라도 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작정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인사드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준비하면 어떨까? 시기는 좋은데 이왕 이야기하는 거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갈 거고 서로 재정 상황도 오픈해야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되거든. 생각보다 적지? 엄마도 도와드리고 대출금도 갚고 하느라 이 정도가 전부네. 대출? 집에 무슨 일 있어? 희진이한테 들은 건 없는데. 아, 엄마 식당 하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한동안 손님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다고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렸거든. 월세 못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돌려주시기는 하는 거야? 가게 상황 나아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아무튼 돈 좀 보태드리느라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 상관없어.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야 해. 이래저래 다 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자기는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번에 자취 시작하면서 돈 쓰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은 굳이 돈 안 써서 8천 정도 모았을 거야.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셨던 것도 있어서 당장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집부터 알아볼까? 성격도 급하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자세한 건 상견례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해?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일정 조율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신랑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말고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배려를 많이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합정역 근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고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예비 시댁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테니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고 수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식당도 문을 닫고 집까지 팔아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한두 푼도 아니고 집까지 팔아서 못 메꿀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다 쓴 거야? 엄마 말로는 우리 결혼자금 해주시려고 혹해서 투자한 것 같던데. 너무 뭐라 하진 마라. 엄마가 작정하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망신도. 그나저나 오빠 결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지금 이 상황에 결혼하는 것도 웃기고. 많이 심각한 거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많이 심각하지. 아니, 가게 담보로 대출을 왜 받냐고. 갚지도 못할 거. 이게 뭐야. 답답하다 답답해. 이제 우리만 죽어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이 이 상황 아시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라 그럴 수도 있어. 어느 부모가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 나 같아도 안 돼. 네가 너무 손해야. 결혼을 미루던지 이 일을 해결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왜 나서려고 해?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생각해 준 건 고마워.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상견례를 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걸로 하고 예비 신랑과 시누이가 모아둔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예비 시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은행 빚을 갚기 급급했고 겨우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의기소침해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제법 안정을 되찾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반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종종 희진이랑 준혁 씨 통해서 어머니 근황 전해 들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다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 생각은 의외로 깊구나. 솔직히 헤어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건 같이 극복해야죠. 말은 잘하는구나. 우리 잘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더니 괜찮은 사람 하나 얻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일단 준혁 씨가 모아둔 돈을 쓴 상태라 조금 더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 만큼 더 벌어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다 우리 아들 다 늙어 죽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준혁 씨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 거야.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나도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면 이참에 상견례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대책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준혁 씨랑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지.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며느리 될 입장이잖니?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마. 아무튼 의견 조율되면 연락하렴.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 씨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셨는지 저를 직접 만나며 의중을 한참이나 떠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터라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아직 빚이 5억이나 남은 상태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저까지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나 시누이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예비 신랑과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희 결혼에 목숨이라도 거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대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고 양가 어른들과 시간을 조율해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할 말만 쥐야장천 해대시는데 이게 상견례인지 낭독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대화를 마치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이아 수저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워낙 내색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닮아서인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사실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응,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신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말해봐. 사실 이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야. 얼마 전에 처음 봤지? 워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나도 그렇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잠시만. 뭐라고? 이 회사 대표가 아버님이라고? 이명훈 대표님이 당신 아버지야? 응, 맞아. 아니, 엄청난. 이게 무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상황 다 설명드렸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결혼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미리 아파트도 사두셨더라고.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연히. 그렇다고 당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당신 얼마 전에 엄마 만났다며. 그럼 엄마 스타일 알았을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이 사실 알면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 따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자기 기분 안 나쁜 거지? 내가 기분이 왜 나빠. 그냥 혹시나 엄마가 알게 돼서 이걸로 당신 괴롭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혹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대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여자 어디 없다? 우리 아빠도 당신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던데?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이미지 좋다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채비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 그리고 혼수나 가전은 제가 모은 돈으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버는 돈은 다 저축하기로 계획했고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중간 확인도 좀 할 겸 연락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는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말해준 거 금방 잊어버렸니? 쯧쯧.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하하. 바빠서 그랬죠 뭘. 결혼하면 매일 연락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봐주세요. 아무튼 중간 브리핑 좀 해보렴.
신혼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말해보란 말이야. 아무 말도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어머니, 사실은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미리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참 다행이구나. 거긴 시세가 얼마니?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 좀 됐더라고요. 시세로 치면 7억 정도 합니다. 뭐? 7억씩이나? 얘 세아가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자.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 아파트 팔아서 사업이나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사업하자는 소리다. 우리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있으니 혼수랑 집값이 굳는 셈이잖아.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려면 왜 못 사니? 원래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돈도 아낄 겸 그렇게 하렴. 그리고 혼수랑 집값은 굳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단을 좀 넉넉히 해오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이면 된다.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단은 2억 정도만 해오렴. 딸 자식한테 집 장만해줄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같은데.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데 저 준혁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편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현금 예단으로 2억을 해오라니요. 무슨 재벌집 결혼식도 아니고. 예.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방도 2개고 거실도 넓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아. 그러니 2억 가져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너 지금 말 다 했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 드러누워 잤단 말이다. 얘가 뭘 모르는구나. 어머니, 저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반지하 2칸짜리 방에 물도 줄줄 새고 곰팡이는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 큰 성인 3명이서 사냐고요. 위생적으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내가 몇 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 아파트 팔고 합가해서 살자꾸나. 너도 그 어줍잖은 변호사 일 때려치우고 나 도와서 사업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잘난 우리 아들 짝으로 겨우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래도 모자란데 네가 뭔데 충고질이야?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위에서처럼 어이없는 말만 해대시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저를 까내리면서 욕설까지 퍼부으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결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끝으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렸나 보구나. 말해보렴.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기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나 예단도 제 돈으로 먼저 해결하는 건데 결국 준혁 씨 맨몸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깔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어디 가서 이런 예비 신랑 못 만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잘 말할 테니 저희 파혼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깐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왜 모든 걸 어머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도움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파혼하겠다. 이거냐? 준혁이도 알아? 네,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없지만 메시지 읽었어요. 저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이런 거 극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리란 보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각자 형편에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 잘 만나세요. 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가르쳐요. 앞으로 결혼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하는데 마음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어머니 염치 좀 챙기시고요.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근본도 모르는 년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근본. 어머님 그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인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우습게 알지? 못 믿으시겠다면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야! 저는 쿨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얼굴 보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데 뭐 어쩌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에서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으로 그쳐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언젠가는 예쁜 자식을 낳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저인데요. 하지만 30평생에 2번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런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 희망을 무참히 꺾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진짜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 일본에 있는 온천 놀러 가서 푹 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당신 여행 좋아하는 거 나도 잘 알지? 아님 곧 3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날 맞춰서 휴가 한번 잡아볼까? 그럼 당신이랑 2박 3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데. 배려해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당신이랑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옷 후줄근하게 아저씨처럼 입어서 내가 쪽팔렸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혼자 가는 건 어때? 혼자 갔다가 갑자기 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나 빈혈기 많은 사람인데 쓰러졌다가 병원 가게 될 일 생기면? 그럼 당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을 해줄래? 나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모르겠어. 왜 나 미칠 것 같고 우울하다는데 선택지를 자꾸 줘? 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압박 들어오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만약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나도 배려할게. 20대 후반. 맞선에서 만난 아내는 제게 호감이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시종일관 시큰둥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얼굴값을 톡톡히 한다 싶을 정도로 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내였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믿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에도 이기적이고 사람 짐 빠지게 하는 아내의 짜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자꾸 짜증나게 할 거냐고. 여보, 미안한데 나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무슨 말인지 빨리 설명해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다이어트 하는데 짜증나니까 이런 거 보이게 하지 말랬잖아. 여보? 난 요 근래 집에 들어가면 계속 자기만 해서 피자 안 먹었는데 당신이 분명 어제 피자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착각한 거 아냐? 당연히 피자야 내가 시켜 먹기는 했지. 근데 나 손목 안 좋고 무거운 거 들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청소며 설거지며 요리며 다 하잖아. 피자 안 보이게 치우는 걸로도 혼을 나야 해? 와, 지금 당신 그걸 대꾸라고 해? 나 다이어트 하면서 당신 보기 좋은 몸매 유지해주잖아. 결혼하고 퍼질러져서 망가지는 다른 여자들처럼 굴어줄까? 그거야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는 당신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남자들 속내는 전혀 다른 거 알고 있거든. 하여튼 다 잡은 물고기 인양 대하는 거 앞으로도 반복되는지 지켜볼 거야. 나 다이어트 하는데 괜히 내 앞에 맛있는 거 두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았어? 나 당신이 맛있는 거 보면 식욕 땡긴다고 해서 많이 참아주고 있거든. 집에서 좋아하는 라면 못 끓여 먹은 지도 2년은 넘었다. 그래서 나 덕분에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있잖아. 사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내는 본인이 시켜 먹은 피자를 제가 치우지 않았다고 역정을 낼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가끔씩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해주는 뽀뽀 한 번에 기분이 풀려지는 바보가 저였습니다. 태도가 서툴기는 하지만 아내가 절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런 결혼 생활을 4년 정도 하게 되자 아내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슬슬 애 낳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볼까? 애 낳아서 뭐하게. 어차피 돈만 들어가고 떽떽거리기만 할 텐데. 그리고 임신해서 애 낳다가 몸 망가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내 몸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당신은 임신하고 출산해도 여전히 예쁘겠지. 몰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괜히 임신이니 뭐니 무서운 얘기하지 마.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나는 안 낳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에이,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애정 저절로 생기고 그런다더라. 일단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을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자.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러지 말고 당신 정관 수술할 마음은 없어? 안전하게 정관 수술하면 딱 해결이 될 문제잖아. 양가 부모님들도 다 손주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래. 일단 당신이 말한 거 나도 생각은 해볼게. 나 배려해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정작 이런 문제는 양보 안 하더라? 나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설마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당신은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는 알지. 당신도 언젠가는 일할 거라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다 알지. 어째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거 내 착각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당신을 내가 왜 비꼬겠어. 아이를 가지는 문제조차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해 저는 내심 불만이 있었는데요. 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 지쳐만 가던 저였지만 혹시 모를 임신을 생각하며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게 들려온 것은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아내에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정말이지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사랑의 결실이 생긴 거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임신했다니. 언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다더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안 좋아서 병원 가봤다가 알게 됐어.
당신 말이 근데 맞았다 싶은 게 나 임신했다는 거 아니까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뭐야? 당신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언제는 임신하자 애 갖자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 당신이 애 안 갖고 싶어 했었는데 갑자기 가지게 됐으니까 눈치 살핀 거였어. 나야 당연히 좋기는 한데 너무 티내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임신했으니까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도록 할게. 앞으로 당신 하는 거 지켜볼 테니까 나 서운한 마음 안 갖게 해줘야 한다. 결혼할 때 했었던 약속처럼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하고 배신할 일이 뭐 있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어찌됐건 임신한 거 축하해. 그런데 당신이랑 나랑 최근에 부부관계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어? 왜? 당신이 회식 갔다 와서 술 많이 퍼마신 날 있잖아. 그때 갑자기 당신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해서 그런 일 있었어. 설마 당신 나랑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그날 막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 우리 기특한 신랑.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더 잘해야 한다. 임신했다고 나 찬밥 취급하고 다 잡은 물고기처럼 대하면 안 돼? 아내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됐던 저는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인데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던 걸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던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어떡할 거야?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한다더니 애 생겨버렸잖아.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 각인데 대체 어떡할 거냐고. 진정해봐. 뭐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따지고 있어. 큰일이 아니야? 지금 네 애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 아니라고? 남편이랑도 꾸준히 부부관계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남편 자식이라고 퉁치면 되겠네. 우리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하자. 응? 내 아내가 알면 나도 곤란하고 네 남편이 알면 너도 곤란하잖아.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안 그래? 애시당초 네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언제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더니 순 거짓말쟁이였네. 이 나쁜 새끼. 당시에는 사랑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해두자. 그리고 나보고 나쁘다 어쩌다 하는데 너도 남편한테는 똑같은 배신자 아니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아이면 어떡할 거야? 몰라. 나도 신경 쓸 일 많고 심란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잡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처리하자. 만약 애 지우고 싶으면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애면 너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야? 징글징글한 소리 좀 하지 말자고 좀. 여자가 뭐 이렇게 매력없게 매달리고 그러냐. 그리고 너 성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결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거리둘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야. 사실 나 남편이랑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그거 우길 수도 없고 임신한 거 네 애 맞다고. 뭐 그럼 술에 취한 날 적당히 하루 잡아서 그날 부부관계 했다고 우겨보든가. 자꾸 나한테 나쁜 머리 좀 쓰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수습해봐. 너 남편 완전 호구라며. 너 정말 쓰레기구나. 어떻게 네 애를 임신했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 그럼 애를 지우든가.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실까? 성인이면 알아서 자기 결정을 좀 내리면 안 되냐? 아님 그 호구 같은 남편한테 애 지울지 말지도 대신 결정해달라 하든가.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저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실제로 임신한 것은 상간남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상간남이 절 호구 거리는 데에서 그간 아내가 절 어떻게 취급하고 말을 해왔을지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하려던 저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앞으로는 많이 바쁠 것 같으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좀 해. 무거운 거 드는 정도는 할 텐데 나머지는 다 당신이 좀 해라. 무슨 소리야. 나 임신한 사람이야. 집안일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떠넘기는 법이 어디 있어? 미안한데 나 이제 일에 좀 욕심이 생겼거든.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중이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업무에 좀 비중을 두고 신경 쓰고 싶어서 그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몇 년 동안 나 당신이 하는 고집들이며 억지 다 참아줬잖아. 이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 말하건 나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따를 줄 알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이혼을 하지 뭐.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 사랑하는 김영애라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렸던 여자야. 설마 나 임신했다고 정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애가 졌는데 정 떨어질 일이 뭐 있겠어. 말했듯이 나는 일에 매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서 그래. 이상할 거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당신 많이 배려하고 참아주느라 그랬던 거지. 하여튼 그렇게 알아. 여보,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으니 집안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통보도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지만 이내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더군요. 상간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식을 꼭 낳겠다는 생각인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태도도 날이 갈수록 고분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쯤에서야 아내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임을 알게 되었죠. 스스로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하니 오히려 저를 남자답다 생각하며 호감을 보이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혹시 회식이라든가 뭐 야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간만에 와인도 마시면서 찐한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 해서. 임신한 사람이 무슨 와인이야. 그리고 미안. 나 많이 바쁘니까 혼자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 돈 보내놓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승진하고 나서는 어째 사람이 더 바빠진 것 같아. 돈 많이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자꾸 징징거리지 말자. 일 때문에도 바쁜데 당신 투정 받아줄 시간 없어. 응, 미안. 내가 당신 바쁜 줄도 모르고 괜히 투정 부렸네. 나 그냥 당신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서 말해봤던 거야. 당신이 힘들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도 안 할게. 조만간 휴가 낼 테니까 그때 한번 놀러 가든지 하자. 그러고 보니 요즘 당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슬림해졌더라. 일이 바빠서 그런지 뭔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지적으로 변한 느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빠지긴 했지. 하여튼 나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쉬고 있어. 응. 만약에 빨리 들어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여보. 저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풀었었고 덕분인지 회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에 매진한다고 갈수록 무신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달리고 애정을 갈구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와는 달리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대하니 이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렇게 변한 아내의 모습에도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 방 먹여주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식이며 야근이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상간남을 몰래 만나며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까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뒤 아내는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 출산했어. 당신 바빠서 연락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연락 안 그래도 받았어. 응. 하필이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 혼자 죽는 줄 알았어. 지금도 병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 있지? 얼른 와서 나 안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상간남 찾지 그래? 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남이라니. 나 애 낳느라 힘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거야? 대체 뭐 때문에 불륜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동안 나 속여오고 기만질 해온 거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연기 그만해. 당신이랑 나랑 부부관계 안 한 지가 얼마인데 걔가 내 애라는 거야? 당신한테 이미 다 설명했잖아. 취해서 생긴 애라고. 설마 그 일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너랑 상간남이랑 저번 주에도 차에서 몰래 데이트했었지? 아주 대낮부터 물고 빨고 난리가 났더라.
둘이 나눈 대화 보면 나 완전 호구 취급까지 해주시고. 여보, 그거 정말 오해야. 무슨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남의 애 싸지르고 내 애라면서 뻔뻔하게 굴었었지. 결혼 생활 내내 내 인생에 기생충처럼 빌붙어선 짜증만 냈었지. 그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증거도 있는데 이 마당에 대체 무슨 설명? 당신이 나 외롭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하고 원해서 늦은 밤까지 기다렸었는데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는 말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한눈 팔았던 게 잘못이야? 사기를 치려면 너처럼 머리 나쁘면 안 되겠다. 너랑 상간남이랑 불륜집 벌이고 있던 게 나 한창 바쁘기 전이더만 무슨 개소리야? 이미 대화 내용까지 다 캡처되어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뭐야? 혹시 당신 이때까지 나 바람핀 거 알면서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 엿먹어보라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냐고. 네 맘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사기치고 사람 기만한 건 넌데 왜 나한테 그걸 따지고 앉았어? 난 그럼 어떻게 살아? 걔도 애 지우라는 거 억지로 출산한 건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우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배신 먼저 때린 건 너야. 미친 여자야. 더 상대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여보, 잠깐만. 나 김영애야. 당신 사랑하던 여자. 꺼져. 미친 여자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 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큰 충격을 받아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상간남을 물고 늘어지게 됐습니다. 상간남은 이로 인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소문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죠. 장모와 장인은 아내의 지독한 배신에 절 붙잡지도 못하고 딸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며 사죄를 할 뿐이었습니다. 입은 상처의 크기에 비해 금전적인 보상은 모자라다 싶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아주 복수가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